잠시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우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우.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우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지난주 이화 뮤지엄 7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서 오늘 이화 우체국 25번째 에피소드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3월의 첫 이화 우체국인데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봄에 접어들었습니다. 은디는 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아, 인간 봄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네, 그렇고요. 인간 벚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저는 봄 하면은 뭔가 따뜻함과 새로운 시작 이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봄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래서 너무 설렙니다. 예. 특히 휴학까지 하니까 더 좋으시겠죠. 아주 더할 나위 없는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씁쓸한 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봄 하면 또 새로움이 떠오른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새 학기가 떠오릅니다. 그 특유의 묘한 그 긴장과 설렘이 맞아요.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이제 학창시절을 지나 보내신 청취자분들도 되게 생생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딱 그 감정이죠. 맞아요. 또 이제 저희가 대학교에 막 입학하고 프렌디오에 지원했던 새내기 시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벌써 다음 에피소드가 이화우체국의 마지막 에피소드잖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언제 이렇게 달렸나 싶고 그렇네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왜냐면 아직도 우리가 청취자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의 이화우체국 같이 예쁘게 꾸며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1부 띵동 편지 왔어요에서는 프렌디오 앞으로 도착한 사연을 전해드릴 텐데요. 미련이 많아 힘들어요. 한 청취자분의 사연과 어떻게 하면 감정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는 사연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부 지금 뭐하뇨?에서는 실뿌리 복지도시 마포구의 여러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소중한 프렌디오의 후배 부원이시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류은서님을 게스트로 모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과 편지들을 읽으러 사소함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요? 3월 14일자 이화우체국의 2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금 늦은 저녁에 나를 앞서 걷는 사람들 행복할까 느린 걸음 때문에 내게 늦는 걸까 안 오려는 걸까 눈 감아보면 들리는 말 샘내듯 갖고 싶던 다른 내일 또 하루만 미뤄놓은 약속 긴 밤은 나무라듯 잠을 청해 소란스런 사람도 무덤덤한 잦은 이별도 알게 될까 나의 꿈이 게을러 겨우 한 편자랑 갖고 싶단 욕심
눈부신 나의 꿈도 피어나길 또 미루고 또 미루다 지쳐버린 날들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하길 이화우 채국의 사서함에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휴게소 알감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미련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사람, 활동, 상관없이 맺는 건 잘하지만 끊는 걸 잘 못해요. 저한테 모질게 굴었던 사람도 잘 못 잊고 인연을 이어나가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활동들도 끝나고 나면 기억 속에서 다 미화돼서 활동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제 성격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한동안은 아예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렸어요. 제가 뭘 할 때마다 너무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점처럼 보이겠지만 저 스스로는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이럴 땐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DJ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나간 일과 사람들에게 남는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닉네임 휴게소 알감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은디, 사연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도 한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많은 정을 줬었어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마음이 좀 어떤지 잘 알 것 같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인간관계가 버스랑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시기에 따라서 타는 사람도 있고 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버스도 내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타기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타고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내리는 사람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만나면 진짜 반갑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은디의 코멘트 굉장히 또 은디의 새로운 면이 보이는데요. 이 버스에 비유한 게 되게 좋은데요. 맞아요. 인간관계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니까. 저는 진짜 알감자님의 사연이 너무 공감 갔는데요. 제가 또 미련이 많은 사람이고 쿨하지 못해요. 전 너무 쿨내나는 사람들이 부럽고 진짜 사실 이런 성격이 조금 아쉬울 때도 있지만 물론 달리 보면은 또 정도 많고 되게 맞아요.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막 콤플렉스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 장점도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간관계든 활동이든 사연자님을 지치게 한다면 잘 떠나보내시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때 그때 보내주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죠. 미련이 남는다는 이유로 막 내 마음을 무시하고 막 붙잡았다가는 원래 좋았던 기억마저도 왜곡되고 좀 변질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약간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활동에 관련해서는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해왔던 활동이니까 계속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 내가 힘들었다면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런 거를 좀 차분히 앉아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계속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의 감정을 피드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나?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편안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 맞아요. 진짜.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단호하게 끝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끝이라는 게 뭔가 두렵더라고요. 아, 맞죠. 하지만 당장은 끝일지라도 사연자님께서 그 무언가에 들인 그 시간과 또 마음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게 정말 사연자님께 고스란히 남아서 또 다른 무언가의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무언가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역시 연디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연자님께서 조금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살짝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편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게소 알감자님이 어느 순간에 자신이든 사랑할 수 있길 바라며 신청곡 데이식스의 도와줘요 락앤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애를 매일 보다 반했어. 어떡해요 rock and roll. 고백을 늘 자꾸 미루다 놓치겠어요 rock and roll. 이미 크게 벌어지는 그 애가 환하게 웃을 때 제발 매일 미치겠어요. 힘을 줘요 rock and roll.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밤 Shall we dance 다가갈래요. 이 노래를 빌려서 도와줘요 rock and roll. 그의 노래 멋져 보이게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 리듬으로 부탁해요. rock and roll. 내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세상 로맨틱한 가사로 전해줘요. Please help me tonight. 고민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난 Shall we dance 말할 거예요. 이 노래를 빌려서 도와줘요 rock and roll. 그의 노래 멋져 보이게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 리듬으로 부탁해요. rock and roll. 내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세상 로맨틱한 가사로 전해줘요. Please help me tonight. 이런 노래 말고 rock and roll. 그의 노래 멋져 보이게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 리듬으로 부탁해요. rock and roll. 내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세상 로맨틱한 가사로 전해줘요. Please help me tonight. 데이식스의 도와줘요 락앤롤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나눠볼 이야기는 닉네임 라일리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프렌디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보다 감정이 훨씬 풍부한 편이었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하거나 눈물이 나고 반대로 조금만 서운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다치기도 해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지칠 때도 많아요. 제일 힘든 건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친구의 감정이 저한테 그대로 전해져서 마치 제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제가 더 힘들어진달까요? 그래서 종종 내 감정을 조금 덜어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감정을 배제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더 이상 나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정을 조금만 덜어내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는 넘치는 감정을 조금 덜어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는 닉네임 라일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라일리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최근에 너튜브에서 아주 핫했던 심리학 용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초민감자라는 개념이에요. 초민감자요? 혹시
너무 예민한 감자를 지칭하는 용어인가요? 아, 은디 진짜 아재 개그 뭐예요? 지금 진지한 사연인데 은디 혹시 이입하지 못하는 건가요? 저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사연자님께 감자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저는 초민 감자에 대한 뜻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보고 깜짝 놀랐던 초민감자라는 개념은요. 감각과 감정에 민감한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HSP라고 해요. 이 HSP로 들어보신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리스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 HSP의 특성인데요. 여기서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타인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두 번째, 강한 빛과 소리 등 외부 자극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폭력적인 영화나 욕설을 매우 싫어한다. 네 번째, 예술이 향유하는 것을 즐긴다. 다섯 번째, 굉장히 양심적이다. 등등 더 많은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은디는 몇 개나 해당하나요? 저는 현디가 이야기해준 것 중에서는 한 3개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 해당합니다. 오. 그래서 정말 처음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진짜 처음에는 에이 안 예민한 사람이 어딨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 완전 난데?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또 현디 덕분에 새로운 이런 심리학 용어도 알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일리 님도 초민감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신다면 이 자체를 인지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마음으로라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감정에 계속 골몰해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상황 속에서 떨어져서 생각한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그게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감정에 푹 빠진 상태면은 덜어내려고 해도 쉽게 덜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확실히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과 똑바로 잘 바라보고자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한 끗 맞아요.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도 은디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나 자신에게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편인데요. 특히 HSP에 해당하는 분일수록 외부 환경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의 감정에도 쉽게 옮고 약간 사소한 포인트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그래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잠깐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예측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예 없앨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딱 그 정도로만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는 그만큼 내 마음도 잘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세심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한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너는 너무 예민해서 안 좋아 이렇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사연자님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민감한 자기 자신을 뭐 단점이라고 막 치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이걸 막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은디의 말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일리님께서 그렇지만 이걸 인지를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지칠 때가 많아서 고민이시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감정 변화폭이 아무래도 큰 만큼 체력도 마음도 금방 소모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라일리님께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꼭 나만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일리님의 마음이 앞으로 더욱 편안해지시기를 바라며 신청곡 백예린의 제로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어떤 하루는
좋은 일들만 하고 싶다면 때를 써봐도 지금이 행복한 거라고. 이런 하루들 속에 그댄 나의 전부 같은데 이런 날들로 채워질 내 안에 그대는 사이사이 피어있는 꽃이길 바래요.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단 걸 알아도 웃어 넘기지 못할 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하고 싶다면 때를 써봐도 지금이 행복한 거라고. 이런 하루들 속에 그댄 나의 전부 같은데 이런 날들로 채워질 내 안에 그대는 사이사이 피어있는 꽃이길 바래요. 백예린의 제로 듣고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위로를 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학이 다 끝나서 서러운 저의 마음도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현디는 방학 대한 활동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저는 이번 방학 동에 하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하나가 또 봉사활동이었는데요. 하지 못했어요. 에이? 다들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던데 아니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는 곳을 찾는지 저는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현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현디 잘못인 것 같은데요. 왜요? 네, 현디에게 딱 맞는 봉사시설을 찾을 수 있는 마포 스마트 생활지도가 있거든요. 마포 스마트 생활지도요? 그게 뭐죠? 마포 스마트 생활지도는 경로당, 복지관,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 등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 마포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온라인 지도인데요. 마포구청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요. 아, 복지시설을 한눈에 보여주는 스마트 생활지도라는 게 있군요. 네, 맞아요. 이 외에도 마포구는 여러 복지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가족을 위한 복지, 주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나눔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오, 마포구가 이렇게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럼 저희 첫 번째 위기가정 지원 사업 이거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위기가정 지원 사업은 실직이나 파산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생계보장,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네, 빈곤 가구 및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가구가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법정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복지시설 입소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법정 지원이 아닌 법정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 및 직업훈련, 학습 지원 등이 제공된다고 해요. 네, 또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복지사업이 있는데요. 이 가족복지사업은 다문화 가족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사업을 제공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예비 부부교실, 임신 출산 진단 상담, 또 다문화 가족 취약 전 학습 지원, 다문화 가족 초기 정착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이런 가족 복지 사업 외에도 이 마포구에서는 꿈나무 키우기 결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꿈나무 키우기 결연 사업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교육 경비를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지원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전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네, 이 꿈나무 키우기 결연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포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디, 이렇게 2부에서 마포구의 복지제도를 찾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뭔가 되게 다방면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포구민분들이 든든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복지시설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포 스마트 생활 지도를 보니까 정말 봉사할 곳을 찾지 못해서 봉사를 못했다는 건 정말 나의 핑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잘못이라는 은디의 말에 조금 동감?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마포 스마트 생활 지도 같은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때그때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복지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윤지영의 You Have to Trust Me 듣고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3부로 돌아올게요. Baby, I can love you even if this is overflowing. Baby, I can swim for you. Baby, I can. Baby, I can. Darling, I can love you even if everyone's blaming you. Darling, I can wear black for you. Darling, I can. Darling, I can. You have to trust me. You have to trust me. I'm sure of it all. That I'm sure of it all. That you have to trust me. You have to trust me. I'm sure of it all. That I'm sure of it all. Days. Baby, you have loved me. I've always been a coward for sure. Baby, you have loved me. Baby, I know. Baby, I know. Darling, you have trust me. I've always been the one who let you down. Darling, you have trust me. Darling, I know. Darling, I know. You have to trust me. You have to trust me. I'm sure of it all. That I'm sure of it all. That you have to trust me. You have to trust me. I'm sure of it all. That I'm sure of it all. To trust me. You have to trust me. I'm sure of it all. That I'm sure of it all. That you have to trust me. You have to trust me. I'm sure of it all. That I'm sure of it all. Days. 네,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오면 소포로 붙여주는 이화우체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분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보았는데요. 특급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3부,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똑똑 이화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이사학번 류은서입니다.
와, 은서님, 저희 이화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3부, 은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긴장하거나 너무 인위적인 대답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을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전공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원래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뭘 알려주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고딩 때 유튜브로 공부 방법 소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학교 홍보부 부장으로 홍보 영상 같은 거를 막 제작하면서 뭔가 이런 내가 아는 것들이나 정성으로 결과물을 제작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커미부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오, 이렇게 공부법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되게 대단하고 좀 신기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이제 첫 대학 생활을 1년을 해봤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가 있었나요? 제가 1학기 때 미디어 글쓰기와 스피치라는 과목을 수강했었거든요. 거기서 뭔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학술적인 글을 쓰는 법을 잘 몰랐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제대로 배우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이게 미디어 글쓰기와 스피치가 커미부의 전공 필수 과목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조금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학술적인 글쓰기를 처음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니까 되게 은서는 역시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커미부 하면은 보통은 기자해? 아니면 PD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혹시 은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진로가 있나요? 사실 전공 관련 직업이라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좀 진로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로를 찾아가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로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블로그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고 이화로사 영상기획제작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프렌디오 작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렌디오에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서포터즈에 대한 질문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현재 하고 있는 서포터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부문을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기획 공연 쪽으로 블로그로 글을 써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공연 쪽으로 쓴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서포터즈에 들어가게 됐나요? 사실 서포터즈 활동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데 커미부 선배분들이 뭔가 블로그로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런 게 있구나 또 저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서포터즈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편집하고 막 홍보하는 게 스스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경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또 좋은 경력이 돼서 굉장히 많은 커미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서포터즈를 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일단 정보를 기업에서 줄글로 자기 기업을 소개하는 글을 주시면 그걸 또 요약하고 글로 쓰고 이미지 같은 거를 같이 매치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점점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것도 참고하니까 뭔가 그런 감각이 느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생 줄글로 돼 있는 거를 요약하고 또 이미지랑 매치하고 하면서 좀 보기 좋게 가독성 좋게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화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화로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뭔가 알려주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제가 이화의 대표로서 또 여러 곳에서 입학 전인 벗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뭔가 이화로사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화로사 활동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수시 면접 같은 거 있을 때 길 안내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면접 볼 때나 논술할 때 길 안내를 하기도 하고 수시 정시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입시 설명회 가기도 하고 또 이꿈비라고 수시 최초 합격자들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고 또 영상기획 제작부로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만든다는 거 처음 알게 됐는데 또
은서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화로사를 활동을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고 뿌듯했다 하는 일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최근에 수능 응원 영상을 제작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봤던 게 또 이화로사에서 만든 수능 응원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이화로사가 돼서 이걸 만든다는 게 좀 뜻깊었고 또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네요.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작년에는 봤었는데 올해는 응원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은서처럼 또 올해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분들께서 이화로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화로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신입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이화로사가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또 마주하고 응원하는 일이다 보니까 같이 떨리기도 하고 뭔가 수험생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느낌이라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벌써 선배미가 뿜뿜하는 멋진 은서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었던 프렌디오인데요. 프렌디오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대본 쓰기가 제일 어려웠다 했던 대본이 있으면 혹시 어떤 방송이었나요? 저는 그 수습 방송 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이게 한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만든 그런 대본이었는데 그 드라마 자체를 제가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방송이 처음이었어서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좀 수습방송 치고 좀 고난이도의 대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 다음으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프렌디오에서 DJ를 하고 나서부터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면은 좀 DJ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를 좀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습관이 생겼거든요. 은서는 좀 프렌디오를 하고 나서 어떻게 습관이나 능력이 생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비슷하게 라디오 들으면서 뭔가 멘트 같은 거를 카피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화뮤지엄에서 토론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좀 보면서 주제를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역시 이 프렌디오 부원들은 좀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프렌디오 2년 활동 중에 1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프렌디오 활동을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활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첫 정규 방송인 이화뮤지엄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게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방송이거든요. 근데 함께 또 12기 부원들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시간 내서 모여서 막 회의하고 그러면서 결국 잘 해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진짜 11기 친구들이 엄청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최종 이화 뮤지엄 방송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멋지게 송출을 했을 때 저도 같이 뿌듯해졌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올 다음 연도는 11기가 이 프렌디오를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좀 이끌어가는 기수로서 다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신입생일 때 프렌디오 들어오고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제가 느꼈던 따뜻함이나 친근함을 새로 들어오는 부원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따뜻함을 느꼈다니까 저도 같이 좀 따뜻해지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인데 그럼 곧 떠날 10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새내기인 11기를 너무 잘 도와주신 것 같고 또 품어주고 잘 대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2년 동안 프렌디오 활동 잘 해주셔서 좀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진짜 감동이네요. 이제 11기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희도 즐거운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방송이 끝나는 기분이기는 한데 아직 이화 제국은 2회 남았으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름 특집 때 또 DJ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DJ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도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머니 목소리 톤 연기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나요? 사실 처음에 할머니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랑 엄마한테 막 하면서 어때 이거 할머니 같아?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또 잘 한다길래 그럼 내가 해야겠다 하고 도전을 하게 된 건데 녹음하기 전까지 집에서 동생이랑 진짜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연습의 결과였군요.
역시 프로 DJ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프렌디오의 명예 DJ로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은서님의 면접 답안이 있어요. 어떻게 3월의 학교를 웃음꽃이 피어난 모습으로 비유를 했는지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짧았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걸 떠올렸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 약간 예쁜 말로 함축된 문장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작가를 일지망으로 썼으니까 최대한 좀 예쁘고 감성적이게 써야겠다 해서 제 안에 있는 감성을 다 끌어내가지고 쓴 것 같고 또 프렌디오에 그만큼 들어가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잘 써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접 때도 다들 굉장히 놀라했었는데 또 들어보면 역시 그냥 본투비 작가다. 작가를 하기 위해서 프렌디오에 온 친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프렌디오는 뭐 중앙 동아리나 연합 동아리가 아니라 커미부 안에 있는 과 동아리잖아요. 네. 과 동아리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과 친구나 선배를 많이 알 수 있고 또 친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같이 접점이 많다 보니까 막 꿀강을 공유한다거나 수업을 같이 듣는다거나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커미부에 딱 과 동아리를 들어오고 나서 과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수업을 같이 들을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게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서울에 오면서 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은서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경상도에서 살면서 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나 아니면 뮤지컬 같은 걸 많이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또 서울에 와서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또 많이 즐기면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도 많았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또 은서가 앞에서 설명을 해줬듯이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잖아요. 네. 좀 시간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서만의 시간 관리 꿀팁이 있나요? 제가 극 J거든요. 오. 그래서 뭔가 한 달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일주일 계획을 또 짜고 그 다음에 하루 계획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면서 계획을 계속 짜고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점점 좁혀나가는 계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J랑 P랑 반반이 나와가지고 저는 좀 계획을 깔끔하게 짜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깜짝 교란 퀴즈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은서님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3, 4초 안에 정답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깜짝 교란 퀴즈에 도전할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도움되는 수업 듣고 B 받기 vs 도움은 안 되지만 A뿔 주는 수업 듣기. 하나, 둘, 셋. 도움은 안 되지만 A뿔 주는 수업 받기요. 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나가볼게요. 기숙사 못 가는 5시간 우주공강 vs 8시부터 사형강. 하나, 둘, 셋. 8시부터 사형강. 오, 답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도움은 안 되지만 A뿔 주는 수업 듣기. 왜 둘 중에 이걸 선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학점을 잘 챙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지금도 약간 학점을 잘 주는 강의들로 시간표가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은 안 되지만 A뿔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 A뿔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서는 8시부터 사형강을 골랐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5시간 우주공강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은서는 왜 8시부터 사형강을 골랐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뭔가 한 번에 다 처리하고 그 뒤에 할 일을 하는 게 더 낫고 중간중간에 일정이 딱 정해진 채로 제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약간 또 다른 제약으로 느껴져가지고 차라리 8시부터 연강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제의적 모먼트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우주공간 시간에 그냥 댕글댕글하고 그냥 수업 가고 이래가지고 역시 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은서는 다르다 생각이 드네요. 네, 퀴즈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포를 붙이기 위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화우체국에서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을 소포로 붙여드리는데요. 오늘 소포로 붙이실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 제가 소포로 붙일 물건은 저희 프렌디오 MT 사진입니다. 혹시 소포로 붙일 물건으로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프렌디오가 단순히 라디오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것도 맞지만 저는 1년 동안 뭔가 알차고 재밌고 제 대학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렌디오의 소중한 시간들을 간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승현 언니가 사진을 주길래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프렌디와 함께할 시간이 뜻깊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은서가 뜻깊게 느낀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기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프렌디오 11기 작가 은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은서 또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사실 11기 대표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10기 선배님들과 이렇게 방송 재밌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이렇게 은서와 함께 오늘 3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이제 10기의 방송이 끝나더라도 11기가 주역이 돼서 굉장히 좋은 방송 많이 만들 테니까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B2B 흘려보내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굽이치는 파도를 타고 흘러 흘러 떠나고 싶어 아무런 생각도 않고 나 홀로 조용히 나 홀로 저 멀리 어린 기억 저편에서 하늘을 날아줘 아무것도 몰랐고 아름다움에 그저 놀랐죠 눈부시게 빛나던 세상을 이제야 알 것 같아 두렵지만 It's alright 끝을 알 수 없는 건 너뿐이 아냐 너에게 소리쳐 끝이 아니야 아직 조금 이를 뿐이야 아직 조금 버틸 뿐이야 잠시면 돼 마음을 흘려보내 마음을 흘려보내 파란 하늘 높이 파란 바다 깊이 불불 다시 달려갈 수 있게 SNS scrolling 고른 사람마다 posing new car new house 놀러간 내 whole 항상 생각나만 빼고 다 has everything all figured out 나만 갈 길을 잃은 것 같아 right now 근데 기억해 네가 보고 있는 게 그들 삶을 highlight there's no need to sweat no need 잘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 마 just do you best and there's no need for any regret 끝을 알 수 없는 건 너뿐이 아냐 너에게 소리쳐 끝이 아니야 아직 조금 이를 뿐이야 아직 조금 더 찰 뿐이야 잠시면 돼 마음을 흘려보내 마음을 흘려보내 파란 하늘 높이 파란 바다 깊이 훌훌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다시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다시 나아갈 수 있게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있게 가쁜 숨 한 번씩 hope pay okay no pain no gain 이 정도 아픔에 절대 굴복 따윈 나는 no thanks 쉬어가도 돼 누가 널 겁내 It's alright 끝을 알 수 없는 건 너뿐이 아냐 너에게 소리쳐 끝이 아니야 아직 조금 이를 뿐이야
수 있게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네, B2B의 흘려보내 듣고 돌아왔습니다. 은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1부에서 좀 두 사연의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는데 두 분 다 감정관리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번 방송 코멘트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감정관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부의 두 사연을 읽고 저와 너무 비슷하신 분들이라서 진짜 제가 쓴 줄 알 만큼 정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정말 공감도 많이 갔는데요. 저는 오늘 특히 은디의 코멘트가 유독 좋았는데요. 은디, 오늘 코멘트 좀 많이 준비해 오셨죠? 제가 또 얼마 남지 않은 방송을 위해서 더 마음 써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대충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저는 은디 코멘트 중에서 그 특히 버스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인간관계를 버스에 빗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당연하듯이 인간관계도 그렇다. 이 맥락이 저는 유독 저에게도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또 현디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또 저희가 2부에서는 마포구의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죠. 굉장히 다방면의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마포 스마트 생활지도 같은 앱들은 더 많이 보편화됐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홍보도 정말 많이 돼서 저처럼 어디서 봉사활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이사학번 류은선 님이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프렌디오 11기의 소중한 후배죠. 또 프렌디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의 프렌디오 생활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은서랑 은디가 같이 하게 된 걸 보고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은디가. 저도 은서랑 한 케미 하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 11기 은서가 나옴으로써 청취자분들도 미리 11기가 좀 안면을 틀 수 있는 미리 11기 방송을 맛보는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은서와 11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있는 이화우체국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없는 고독이 또 찾아